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 이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성북구 삼선교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낡고 불편했던 구조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노후된 단독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주택은 약 3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외부부터 내부까지 모두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설계의 핵심 포인트와 시공의 디테일, 그리고 공간 구성까지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리모델링을 고려 중인 분들이 공정별로 어떤 작업이 중요한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의 시작은 철거입니다. 기존 마감재와 노후 배관, 사용하지 않는 벽체들을 철거해야 새롭게 설계된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오래된 마감재를 뜯어내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의 숨겨진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균열, 벽 내부 누수 흔적, 오래된 배관이나 전기선의 부식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 외부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은 단순히 작업자가 올라가는 용도가 아니라 혹시 모를 낙하물이나 먼지, 자재가 주변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도심 속 주택가에서는 인근 주민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구조 보강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주택은 기초와 기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설 지지대, 즉 잭서포트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을 확보해줍니다. 철제 H빔을 추가해 건물의 뼈대를 보강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2층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부분에 H빔을 설치했고 바닥을 파쇄한 뒤 철근을 다시 배근해 균열 방지와 하중 분산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구조 보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서는 인테리어보다 먼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거와 구조 보강이 끝나면 이제 집의 기반을 새로 다지는 기초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바닥은 대부분 균열이 많고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마감재를 올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갈라지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바닥을 파쇄하고 철근을 꼼꼼히 배근합니다. 철근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지탱하는 역할을 넘어서 바닥 전체를 하중을 분산시키고 균열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철근을 배근한 뒤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짐인데요.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기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촘촘히 다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강도가 제대로 확보됩니다. 기초가 완성되면 벽체를 새로 세우는 조적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ALC 블록을 사용했는데요. ALC 블록은 일반 벽돌보다 훨씬 가볍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 겨울철 냉기 차단과 여름철 열기 유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블록보다 가벼워 건물 하중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블록을 한 장 한 장 쌓은 뒤에는 몰탈로 이음새를 메워 기밀성을 확보합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음새가 허술하면 외풍이 들어오고 결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벽체를 단순히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 공간 활용도를 고려해 새롭게 구획했습니다. 결국 이 기초와 조적 공정은 집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닥과 벽체가 제대로 다져져 있어야 그 위에 마감재와 가구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생활 중에도 뒤탈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공정은 바로 배관과 설비 교체입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집을 오래 쓰려면 반드시 손봐야 하는 부분이죠.
오래된 주택의 배관은 대부분 녹이 슬어 있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과 배수관은 물론 난방용 온수배관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저 단열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온수배관을 일정 간격으로 꼼꼼히 배치합니다. 배관 간격이 넓으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촘촘하면 열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의 시공이 필수입니다. 배관 위에는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에 매립합니다. 전기 설비 역시 전부 새로 배치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콘센트 위치가 제한적이고 전선 용량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생활 동선을 고려해 콘센트 위치를 늘리고 조명, 에어컨, 가전제품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력 용량을 확장했습니다. 집의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단열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오래된 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기온차 때문이 아니라 벽과 천장에 제대로 된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벽체에 핑크보드, 압출법 보온판을 먼저 부착했습니다. 핑크보드는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주택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은박 단열재를 추가로 덧대어 태양열 반사 효과까지 더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단열이 끝나면 내부 벽체에는 석고보드를 부착합니다. 석고보드는 단열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는 평평한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후에는 퍼티 작업을 통해 표면에 이음새와 나사를 메꿔 매끈한 벽면을 완성합니다. 퍼티가 부실하면 도배나 페인트 마감 후에 울퉁불퉁한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틀을 짜고 그 안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간접 등 박스를 개고하여 설계 단계에서 의도한 조명 효과가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열과 석고보드 공정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집의 체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의 외장과 창호 시공 단계입니다. 기존 벽체는 노후로 균열과 변색이 심했기 때문에 새로 벽돌을 쌓아 올려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옥상과 외벽 상부부터 내려오는 징크 패널을 덧대어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징크는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아 장기간 변형이나 부식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계단 쪽이 노출되는 곳이라 답답하지 않게 시야를 차단해 주어 사생활 보호까지 신경 써 주었습니다. 철제 계단과 난간을 새롭게 보강했습니다. 오래된 계단은 흔들리거나 녹이 슬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제 구조로 다시 제작하고 도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단순히 안전성뿐만 아니라 진회색 톤의 도장을 입혀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다음은 창호 교체입니다. 오래된 주택의 창호는 대부분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기밀성이 약합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가죠. 이번 현장에서는 고단열 이중 샤시로 교체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외장과 창호 공정은 결국 집의 첫인상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유지 관리가 쉽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으로 만들어줍니다.
집의 구조와 설비가 완성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실내 인테리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체감하는 만족도가 가장 큰 공정입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생활 동선을 고려해 조리 공간과 수납 공간을 구분하고 빌트인 가전을 배치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상판은 인조 대리석 상판을 적용했는데 인조 대리석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주방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방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각 층마다 다른 컬러를 원하셔서 버터크림, 아이보리, 베이지 톤으로 색다르게 연출하였습니다. 조명은 모두 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눈부심은 줄이고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욕실은 수전과 샤워기는 절수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해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고려했습니다. 욕실 마감에서 중요한 방수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해 장기간 사용해도 누수나 곰팡이 걱정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납과 가구입니다. 일반 시판 가구는 공간과 딱 맞지 않아 자투리 공간이 생기지만 맞춤 제작 가구는 벽면과 천장을 꽉 채워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실내가 훨씬 넓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공사 전에는 외벽 곳곳이 갈라지고 누수 흔적과 변색이 심했습니다. 창호는 낡아 외풍이 심했고 주방과 욕실은 오래된 설비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철거부터 기초, 구조 보강, 설비, 단열,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지금 집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외부는 벽돌과 징크 패널로 마감에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창호는 고단열 샤시로 교체해 단열과 기밀성을 확보했고 철제 계단과 난간은 안전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된 거실, 세라믹 상판과 빌트인 가전으로 완성된 주방, 신축 아파트급으로 마감된 욕실까지. 여기에 맞춤 제작한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은 수납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활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공사는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건물의 뼈대부터 설비, 단열, 마감까지 전부 손봐서 향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로 짓는 것에 가까운 수준의 리모델링이 완성된 셈입니다. 리모델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관이 예뻐지는 것만이 리모델링의 목적이 아니라 구조와 설비까지 함께 개선해야 진정한 가치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이번 현장처럼 기초부터 꼼꼼히 손보면 오래된 집도 신축 이상의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